내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착하다 못해 바보스러울 정도예요. 사기치기 딱 좋은 상대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거든요. 집안일도 다 해주고 부부관계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이 더럽다고 하며 싫다고 할 만한 것도 제 남편은 다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남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여자였죠. 결혼하고 5년간은 공주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사기치기 딱 좋은 성격을 가진 남편은 결국 보증을 잘못 서서 저희는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요.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국 집도 다 날리고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댁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있습니다. 모두들 잘 먹고 돌쇠처럼 일도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시댁. 우직한 소와 같은 남자들이 전부 술을 좋아하는 것이 좀 문제이긴 했죠. 술을 마시기만 하면 모두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친구가 사업을 확장한다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서울에 다녀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사기를 당할까 두려웠지만 남편 말 맞다나 언제까지고 이렇게 시댁에 얹혀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서울에 간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도련님들은 학교와 일터에 나가고 시어머니도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에는 나와 시아버지 둘이 남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집 옆에 있는 밭에 나가시고 저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방바닥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쓰던 그 방은 원래 도련님의 방이었어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도련님이 저희 부부에게 방을 뺏겼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도련님은 저를 미워했습니다. 잠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심을 차려달라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에 취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그때 속옷도 걸치지 않은 채로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자고 있었거든요. 더운 여름날에 얇은 원피스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잠결에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일하기도 힘들어 시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지가 꽤 되었다고 했어요. 연세가 있기는 하지만 일도 많이 하고 식사도 잘하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원피스가 말려 올라간 채로 자고 있는 저를 보았으니 이성을 잃고 말았겠죠. 저는 꿈속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점심을 차려달라는 말씀도 시아버지가 저를 쓰다듬는 것도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고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차가운 방바닥이 차가워도 얼마나 차갑겠어요. 저는 땀에 찌들어 자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저의 땀 냄새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잠결에 누군가가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잠을 깼어요. 시아버지가 눈에 들어오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부러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떠난 지 며칠 지나니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점심을 차리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 좀 이따가 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더 잘 거냐고 묻는 시아버지에게 더 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럼 뭘 한다고 점심을 이따 차린다는 거냐 묻더라고요. 원피스가 말아 올라간 채로 저는 대답했죠. 아버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요. 시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달래주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얼마 남지 않은 시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드렸어요. 소처럼 일만 하고 살던 시아버지여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껐껐거리는 소리를 내고는 내 위에서 파르를 떨더니 후다닥 옷을 입고 방을 나갔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잽싸던지 마치 부끄러움 타는 소년 같았어요. 자기 볼 일만 끝내고 후다닥 나가버린 시아버지가 귀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뒤처리를 대충 했죠. 시아버지는 그 후에 가끔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저와 단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보기가 부끄러워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남편은 밭에 일을 나갔다 와서 저녁을 많이 먹고 반주로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건드려 놓은 것 때문에 남편한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녁을 먹고 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자고 있는 남편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실눈만 뜨고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부부관계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마루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봤더니 시아버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춘 시아버지의 얼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의 애달픈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나와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시아버지에게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 다녀와서 회포를 풀어보려 했는데 저렇게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려서 뜻대로 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더니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시더군요. 집 옆에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로 가시는 시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하늘에서 구세주가 온 것 같이 너무 행복했어요. 시아버지는 또 금세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쉬웠어요. 시아버지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시는 걸 제가 말렸어요.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나 좀 하자고 했더니 시아버지도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힘도 좋으셔서 어머님이 좋으시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은 신이 나서 젊은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으셨어요. 마을 사람들과 팔씨름에서 이겼던 얘기들을 신나게 늘어놓으면서 소년처럼 해맑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힘이 세서 일도 잘하시고 건강하셔서 너무 멋져 보인다고 했더니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아버님, 그 힘을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잉, 아버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고 저희는 뜨거운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한참 달기에 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쓸어 올려 주었죠.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여자라는 사실에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나는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뿐이었네요. 며칠 후에 또 날이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더위를 참다 못해 재래식 부엌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큰 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시댁 수도는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물이 너무나도 차가웠죠. 물을 퍼서 내 몸에 끼얹고 또 끼얹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연거푸 물을 몸에 끼얹었어요. 재래식 부엌 뒷문을 열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밖에서 들여다 보일 일은 없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안방으로 통하는 문 사이로 찢어진 창호지를 통해 시선이 느껴졌어요. 도련님인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장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저는 앉아서 물을 몸에 끼얹고 있었는데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나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한쪽 다리를 들어 문지방에 올리고 나를 보고 있는 도련님이 원하는 곳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바라보고 있는 도련님도 좋겠지만 도련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어요. 저는 도련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뒤로 돌아 허리를 숙여 도련님을 약 올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도록 저는 몸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해봤지만 남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밥과 술을 왕창 먹고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시부모님이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약하게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들어가 시아버지를 발로 툭툭 차서 깨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뜨고 저를 보았는데 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부엌 뒤에 있는 울타리 밖으로 걸어갔고 시아버지는 하품을 하며 따라오셨어요. 저는 울타리를 양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누가 들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이런 저에게 여전히 남편은 잘해줍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일을 벌이지만 처음에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시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제가 덤빌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옥수수 밭에서도 냇물가에서도 뒤엉키곤 했어요. 처음 우리가 쫄딱 망해서 시댁에 갔을 때는 좋지 않은 눈으로 보던 시아버지였지만 우리가 신세지고 있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나는 시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지만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에 다녀오실 때면 꼭 내가 좋아하는 순대를 사다가 먹으라고 주시는 시아버지가 너무 귀엽습니다. 나는 남편이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고 하지는 않을까 너무 두려웠다. 남편은 무슨 일이든 해서 살자며 다시 서울로 가자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죠. 여보,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맏며느리가 모셔야죠. 다소곳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자 남편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것이 너무 큰 행운이라고 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한다고 또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한 번 내려오면 며칠간 머물면서 회포를 풀고 또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아주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를요.